지금까지 이제 뭐 네. 그 N자 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이제 또 재테크 또 경제방송 아나운서이셨고 네. 또 유튜브 채널에서 네. 주식 관련해서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재테크는 100%다 그냥 주식 투자예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회사 초년생 때는 막 책으로도 막 공부하잖아요. 뭐 저축은 몇 % 해야 되고, 뭐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펀드 가입,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나눠서 해야 된다는데 처음엔 저도 그렇게 해봤죠. 근데 뭐 청약 통장도 지금 당연히 있어요. 그냥 저절로 월 10만 원씩 들어가는 청약 통장인데 이건 사실 재테크라고 생각 안 하고 뭐 나중에 뭐 정말 아주 대박 청약 걸리면은 재테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재테크라고 생각 안 하고 저는 저축을 따로 하지 않아요. 그냥 돈 생기면 다 그냥 주식이 그냥 저축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거 되게 위험하다는 사람 되게 많은데. 주식 투자를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종잣돈 이만큼 모아야 된다. 네. 그때까지는 저축을 해야 된다. 저는 반대예요. 종잣돈 모을 시간도 저는 아까운 거예요. 그걸 투자 못 하니까. 물론 주식이 항상 우상향을 오르지 않고 등락이 있다라는 거를 투자하는 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초보 투자자분들은 작년만 경험하셔서 무조건 사면 오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주식 투자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적금처럼 붙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정말 망할 기업이 아니고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라면 실제로 적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을 통해서 배웠고 실제로 사실 한국 주식 할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우리가 종목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생각보다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가 그게 따르지 못하는 그런 언밸런스가 나기도 하는 게 또 국내 증시에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국내 주식 비중을 0%로 작년 말에 줄이고 다 정리를 하고 제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재테크를 해야 된다. 그럼 주식 투자로 재테크를 하려면 신경 안 쓰려면 그냥 ETF 그리고 그냥 미국 시장에 투자하자. 그래서 그냥 미국 주식만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밤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 뭐 호가창을 보거나 이런 일을 안 해요. 아예 귀찮아서. 그래서 그냥 묻어두고 할 수 있는 재테크로 저는 미국 주식 ETF 좀 큰 거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걸로만 재테크를 하지 사실 시간이 내가 많다면 재테크 공부도 뭐 부동산, 뭐 갭 투자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럴 텐데 저는 그런 에너지에 쓸 시간보다 제가 사업하고 하는 시간에 쏟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저에게 부가적인 뭔가 이익이나 그런 경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재테크에 쏟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만 해. 적금처럼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매월 그러면 이렇게 투자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 그러면 뭐 월급이 들어오거나 뭐 돈이 벌리면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드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기도 하고 월급이 제때 들어오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날 때예요. 아 생각날 때? 네. 한 달에 뭐 2번 할 때, 2번 할 때도 있고. 근데 얼마 전에는 제가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 심리가 막 급등하고 있어. 안 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날 딱 봤는데 급등을 했어. 네. 아 이거 약간 좀 이때 늦기 좀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있어요. 제가 이제 가지고 시세에 뭔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게 투자 타이밍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 날짜를 정해서 난 이날 월급이 들어오니까 이날 무조건 얼마를 늘 거야. 이런 게 아니면은 약간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직장인분들은 월급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월급이 들어올 때 그냥 그게 가격이 어떻게 됐건 그냥 꾸준히 한번 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사려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이거 비싸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전 그냥 사요. 아, 그래서 사요? 네. 예약 좀 사요. 걸어놓고 그냥? 네. 그냥 뭐 내가 원래 100달러에 샀는데 그게 150달러 올랐다고 이게 비싸 이게 아니라 저는 150달러에도 팔 생각이 없으니까 150달러에 사면 뭐 이게 200달러 가겠지 생각하고 사서 근데 또 그럴 때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열어봤더니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사려고 했던 돈보다 좀 더 사요. 좀 더 사요. 그런 거는 좀 있어요. 떨어질 땐 일단 더 태운다. 네. 제가 이거를 뭐 5년, 10년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시간 대비 효율성이 높은 재테크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근데 사실 이거를 투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약간 적금 드는 것처럼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투자죠, 뭐 사실. 그게 저는 마음 편한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지금 막 주식 매일 그 뭐 올라가는 종목 다 리뷰해 가면서 이거를 보고 이러기가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게 막 시간을 정말 많이 쏟는다. 뭐 진짜 막 그런 종목 발굴하고 트렌드 보고 뉴스 보고 리포트 네. 보고 정말 그렇게 하면은 사실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설프게 그냥 시세차만 계속 본다든지 그쵸. 그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일도 못 하고. 또 괜히 또 막 어떤 주식 막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열받아가지고 계속 또 보게 되거든요. 네, 사람 심리가. 맞아요. 나중에 또 팔아 또. 맞아요. 그 소위 말로 그냥 저가에 지진다 그러거든요. 맞아. 근데 그때부터 또 올라. 그럼 멘탈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심리가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고 사실 이거 주식 투자를 오래 해도 떨어지는 시장 보면은 불안하고 팔고 싶고 무섭잖아요. 근데 그냥 저처럼 투자하면 약간 마음 편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막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오르는 시장만 봐왔던 그 경험 때문에 그냥 빨리 이걸 시세 차익 내고 팔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종목만 많이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게 그분한테 맞다면 그리고 다른 본업보다 그게 더 훨씬 나에게 더 많은 뭐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뭐라고 말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제 일에 집중하면서 가볍게 계속 그러나 나중에 수익은 무겁게 되는 그런 투자로는 저는 그냥 계속 적립식으로 적금 붓듯 모아가는 투자가 저는 제일 현명한 투자. 약간 교과서 같나? 아니 근데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못하죠. 네.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매일 이제 호가창을 보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한국 주식을 더 파는 것도 있어요. 10% 20% 오르는 거 보면은 내가 이 목표 수익률이 100%였는데도 한번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또 살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에서 온 건데 방송 막 초반에 시작했을 때 제가 맡았던 프로그램이 연상의 사랑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이게 이름이 뭐냐면 연속 상승, 연속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들을 그날 4개 종목을 발굴해서 제가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왜 급등했는지 그거를 이제 막 해서 제가 편지 보내도 막 코너를 짜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매일 그런 종목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종목이 막 급등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내일도 막 점상 가고 그러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종목에. 뭐 이렇게 처음엔 조금 사봤다가 나중에는 뭐 이만큼 사봤다가 그러다가 한번 크게 잃어서 하한가를 5번 맞아봤어요. 탈출도 못하는. 네. 그게 저는 진짜 아침에 제가 그때 당시에 8시에서 9시 이제 동시효과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8시 딱 반 되고 8시 50분 딱 되면은 그게 이제 하한가로 탁 돌아서면서 그 종목이 뜨잖아요. 그러면 제가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피디님이 그때는 완전 이제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그 초보 앵커였으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은 되게 빨간불이고 좋은데 내 종목만 하락하고 있으니까. 안에서 왜 그래? 또 오늘도 하한가야? 말도 못하고. 클로징을 되게 우울하게, 시장 되게 좋은데 우울하게 하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돈을 거의 중형차 한 대값에서 날렸거든요. 그럼 되게 많이 날렸네. 네, 그때 당시까지 모았던 돈을 몰빵을 괜히 한 거죠. 그건 사실 천연차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정도 날렸으면 그럴만 하네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급등주 이런 테마성 종목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딱 끊었어요. 그게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끊으면 돼요.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게 문제인데. 근데 그걸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고 나서 저는 하한가 5번에 팔았거든요. 못 참아서. 근데 그거를 옆에 사실 후배도 같은 종목을 샀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담담하게 더 사더라고요. 대박이다. 그 밑에서. 다행히 그 친구는 원금 회복하고 팔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초보기도 했고 그냥 무서워서 이거라도 건지자 싶어서 팔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심리 싸움에서 내가 지겠다 싶으면은 그냥 그런 쪽을 쳐다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운인 것 같아요. 하한가 5번이나 나올 종목이면 사실 정상적인 종목은 아니잖아요.
상장 폐지 됐죠. 그러니까 그렇죠.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잠깐 네. 올라왔는데 그때 네. 이제 그 운이지 그걸 뭐 이렇게 본받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네. 건전한 투자 나름 이렇게 하고 계신데 네. 이렇게 돈을 벌어서 네. 매달 넣고 있는 그런 주식이 궁금해요. 주로 ETF에 투자하신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네, ETF 사고 있어요. 그럼 근데 어떤 ETF 지금 미국 투자하세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 아실 만한 ETF가 될 수 있어요. 음. 뭐 S&P 500에 투자하는 스파이, 그리고 배당주 투자할 수 있는 노블이라는 ETF가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사는 ETF고, 또 MGK라고 메가캡 그로스라고 해서 되게 굵직한 종목들을 또 모아놓은 ETF가 있어요. 그거랑, 그리고 이거는 약간 개별주 투자하는 거였는데 되게 운 좋게 걸린 ETF가 하나 있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한 ETF가 하나 있어요. CLOU라는 ETF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실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사용하는 거는 그 네이버의 마이박스 있잖아요. 그 30기가 무료로 해주는 거. 그거 말고는 사용하는 게 없는데도 그냥 하나 뭔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뭔가 컴퓨터 관련된 이런 온라인에서 투자할 만한 게 뭐 있을까 하나 유일하게 고른 게 그 CLOU였는데 그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괜찮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최근에 그것도 많이 계속 모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4개 ETF를 계속해서 네. 분할로 이제 투자하고 계신 네. 거예요? 그 외에도 좀 더 있는데 또 제가 막 추천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냥 투자하는 거 아니고 난 이렇게 투자를 한다 네. 뭐 하는 거니까. 미국 주식을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작년에 성악개미 운동 하면서 많이들 매수하셨을 텐데, 요즘 많이 산 종목들 보니까 뭐 작년에는 테슬라였고 최근에는 AMC 엔터가 약간 밈 종목, 급등하는 종목, 게임스탑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도 있고. 근데 저는 뭐 그게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저한테 안 맞는 거를 아니까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그런 종목 투자하면은 물론 단기적으로 뭐 100%, 200% 쉽게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얻겠지만 반대로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반드시 좀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안 되시려면. 네. 아까 그 말씀하신 4개 ETF를 좀 하나하나 좀 궁금할 수 있으니까 소개해 드릴까요? 네. SPY는 S&P 500. S&P 500이라는 거는 뭐 굳이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자면 뭐 코스피랑 많이 비교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좀 큰 관련해서 뭐 코덱스 뭐 이런 거. 네, 큰 종목이니까. 그래서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관련해서 뭐 내가 성장주를 투자하고 싶다, 뭐 배당주를 투자하고 싶다 막 이러는데, 그게 사실 그 스파이 S&P 500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그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냥 우량한 종목에 내가 그냥 맘 편하게 투자하고 싶다 생각하시면 스파이, 스파이를 매수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고, 이제 배당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보면 개별 종목 중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투자를 많이들 하세요. 고배당주 일반적으로. 근데 보면은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주가는 정말 나락의 길을 걷는데 실적도 안 좋은데 배당만 많이 주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저는 그 배당주 노블이라는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그 보유 종목, ETF 보유 종목을 보면은, 이 기업은 잘 나가는 기업이다 싶은 종목들이 대부분 다 모여져 있거든요. 이 노블이 배당 귀족에 투자하는 그런 거죠. 잘 아시잖아요. 25년간, 맞아요. 25년 이상 배당을 증가시키는. 네. 그러니까 그런 굵직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그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배당만 받으면 무슨 의미 있겠어요? 물론 안 팔면 상관없는데 그게 나중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ETF로 아예 옮겨서 그런 앞으로도 잘 나가는 기업, 지금까지도 잘 나간 기업, 그런데 배당까지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면은 주가 수익률도 계속해서 기대할 만한 수준이고, 실제로 ETF가 배당을 조금씩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MGK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부터 산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 교수님이 되게, 그 이항영 교수님이 애정하는 ETF 중에 하나였어요. 메가캡이다? 네, 메가캡. 엄청 사이즈 큰 종목, 뭐 우리가 아는 작년에 뭐 그 빵 종목, 그런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덩치가 큰데 그 기업들 중에서 되게 튼실한 기업들이 많이 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ETF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시면은 그냥 구글에다가 뭐 MGK 주가
뭐 이렇게 치면은 거기 안에 관련된 정보를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나 다 투자해보고 싶었는데 싶으시면은 그런 ETF를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LOU 같은 경우에는 사실 CLOU? 네, CLOU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한 ETF가 큰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기업에, 대기업에 투자하는 SKYY라고 이 기업도 있는데 저는 CLO를 선택한 게 처음에 이 기업이 중소기업들을 많이 모여지기도 했지만 스카이딥에 쌌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한 주 가격이 뭐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 높다가 아니라 한 주 가격이 쌌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재미삼아 사보자였는데 이게 계속 이제 ETF 안에 종목들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제가 좋아하는 뭐 쇼피파이 막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계속 투자해도 될 그런 종목이구나. 글로벌엑스가 운용을 잘하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모아가고 앞으로도 근데 계속 모아갈 ETF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싸서 한번 사봤는데 계속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종목도 계속 들고 있어요. 뭐 보니까 SPY랑 노블이랑 MGK랑 보면은 사실 되게 안정적이고 네. 그렇죠. 그런 거니까 뭐 CLOU 같은 걸 섞으면은 또 약간 매력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괜찮은 그런 구성인 것 같습니다. 네.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네. 뭐 투자 관련 얘기도 괜찮고 뭐 잡 관련 얘기도 괜찮고 네. 자유롭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 채널을 또 구독하고 계시고 나의 자산을 많이 불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딱 든 생각이 가장 약간 이거 손발 오글거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너무 자산은 오글거리면 제가 자르겠습니다. 네. 나예요, 나. 네. 여러분. 아. 주식 투자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으시고 그걸 작은 재능이라도 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해보니까 뭔가 삶의 의미도 되게 다양해지고 다채로워지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채널 보시면서 주식 투자 때문에 골머리 앓고 나의 삶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내가 뭘 잘하지? 뭘 좋아하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그런 엔잡에 관련된 거, 또 투자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또 이렇게 서적을 참고하시면은 네. 좋은 얘기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도은 아나운서 겸 작가 겸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